오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킹스맨 오늘도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새에도 여야 할 것 없이 입당, 탈당, 출마, 불출마 선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총선이 가까워지는 게 실감이 납니다. 자, 먼저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시기를 이번 주 11일 목요일로 못 박았네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8일 공지를 했는데요. 오는 11일에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탈당을 예고했었습니다. 당초에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주에 탈당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비습 사건 때문에 잠시 숨을 골랐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작년이죠. 12월 30일에 이재명 대표와 만났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탈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에서 창당이나 특히 신당 이 합류에 대해서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지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낙연 신당의 큰 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진 않았고요. 신당에 어떤 현역 의원이 합류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거치는 남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2월 초쯤에는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자, 그나저나 어제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44%가 전과자다라고 탈당 앞두고 당내에 소리를 냈습니다. 네, 어제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체 의원 중 68명이 이제 전과자 44%가 네. 전과자라고 하면서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 체계가 고장난 상태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양당 독점 정치 구조를 깨트려야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낙연 신당 현역 의원이 얼마나 합류할지 이게 관건이 되는데 자,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 이번 주 내로 최후 통첩을 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민주당에서 혁신계를 표방하고 있는 원칙과 상식은 막판 고심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최후 통첩 이후에 탈당 가능성 본격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당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합류할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원칙과 상식과의 공감대 속에서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합류를 확실히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예, 어제 이원욱 의원이 여기 뉴스킹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탈당을 한다면 이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신당 창당 추진 세력을 묶는 역할을 하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이성민 의원 어제 국민의힘 입당했습니다. 네, 5선의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최근 무소속으로 있었는데요. 네. 어제 8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금기였었다라고 밝히는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회의장에 들어왔는데요. 넥타이. 네,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원내 제1당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6일에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상민 의원이 만났었는데 그 만남을 두고 오랜만에 벗을 만난 것처럼 의견 일치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의기투합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 이번이 세 번째 당적 변경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좋아하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네. 2004년에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하지만 2008년에는 자유선진당으로 아하. 당적을 바꿔서 재선이 됐었고 3선은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옮겨와서 2012년에 됐었는데 결국에 12년 만에 어제 국민의힘으로 또다시 당적 변경을 했습니다. 네. 대전의 민주당 시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미스터 헌신짝이다라고 고강도로 비난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국민들이 이런 배신과 언어도단, 야합의 정치 형태를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같은 또 비명계에서도
자, 이상민 의원의 선택을 그리 반기진 않는 분위기 같아요. 네, 비명계는 이제 민주당에 남아서 혁신을 하느냐 아니면 제3의 노선을 가느냐 여기서 이제 갈등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이 선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으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이 이상민 의원을 비판했는데요. 네. 민주당도 참 못났지만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를 자임하는 국민의힘은 봐줄 만한 구석이 있긴 한가라고 비판을 했고 왜 하필 국민의힘인가? 국민의힘에 계시면 적대적 양당 관계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자, 한편 이상민 의원이 지난해 3월인가요? 민주당 소속 때 김건희 특검법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잖아요. 네. 이거 입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상민 의원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생각과 달라서 상당히 곤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김건희 특검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결정적이진 않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이 그대로이긴 한데 국민의힘 당론은 존중을 하겠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수습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발의해놓고 막 바꿔도 되는 건가요? 네. 자, 이상민 의원이 극찬한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일 전국을 다니면서 총선 직전에 당심이나 민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강원도당을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았고 강원도 연고를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 부친이 춘천고등학교, 모친이 춘천여고를 다녔다라고 하고 본인도 군생활 3년을 강릉에서 보냈다라고 하면서 강원도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붉은색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총선에 대한 본인의 입장 이런 것들을 또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한 위원장이 계속 전국을 순회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갈 때마다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미 이제 대구 방문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전에서는 우리 당에게는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을 했고 어제는 이제 강원도에서 본인의 연고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격적인 인재 영입으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 저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얼굴들 영입을 하고 있네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네.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전직 장차관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직 장차관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니까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게 흔히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그 외에 이제 시민사회 쪽 전문가들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그리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 또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영입 인사로 발표를 했었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어제 본격적으로 입당을 하고 이제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상민 의원을 영입을 함으로써 충청 지역에 대한 공략이 또 본격화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재명 대표 피습범 얘기입니다. 이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어제 킹스맨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자, 경찰이 어제 피습범 조력자를 추가로 체포를 했네요. 네, 피의자 김모 씨를 도운 혐의로 충남 지역의 한 70대 남성 한 명을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예. 이 피의자 김모 씨가 소위 변명문이라고 해서 뭐 본인이 지은 제목은 남기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이것을 우편 발송을 약속했고 이제 조력했던 이 한 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자체로 이 약속을 하고 이제 조력을 한 것 자체로 살인미수 방조 혐의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이번에 체포된 남성은 본인의 혐의를 일단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의 경우 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9일 결정이 되는데요.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적 공개는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당법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수사 중에 알게 된 당적을 공개를 할 경우에 처벌받는다라고 그렇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일단 당적 공개는 경찰 입장에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에 언론에서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이런 속보가 나왔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 이런 가짜 뉴스의 발언지가 국무총리다, 총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처음에 열상으로 보도가 나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자상이었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총리실 산하기관이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예. 하면서 이를 두고 이제 결국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이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속해 있는 국무총리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cm 열상으로 경상이라고 보도된 것은 축소 변질이고 피해 정도를 왜곡했다라고 하는 것이 권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이 가짜뉴스 진원지를 자처한 이유와 그리고 가짜뉴스 문자의 최초 작성자와 유포 경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고 후에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헬기로 이송이 돼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거 결국 대한소아 청소년과 의사회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대한소아 청소년과 의사회는 어제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헬기 이송으로 의료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 의사회에 이어서 서울, 대구, 광주 의사회도 비판 성명을 냈고 의협 대의원회에서도 비판하는 입장을 내서 또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여당은 감세로 투자를 늘려야 하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을 했고 야당은 총선용 정책이다라면서 반발한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해당 소득이 20%를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2025년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에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원래 이제 유예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정치권 합의가 있었는데 예, 이제 폐지로 가는 것이 정부 여당의 흐름이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부가 총선 표심을 의식해서 즉흥적으로 표퓰리즘 감세 정책을 내놨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반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다 고려해서 결정한 거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이 금투세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 투자 감세다, 투자 감세.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투세를 내는 사람들이 투자자 중에서 소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자 감세일 뿐이다라는 지적이 있는 건데, 근데 최 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1,400만 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투자자 감세다. 뭐 일부만 감세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다른 투자자들한테 끼친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우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작년과 같은 세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최 부총리가 어제 태영건설발 관련 부동산 PF 위기 우려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놨네요. 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은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PF에 의존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사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여야 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가 PF 위기를 잘 관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가 터지면 유동성 공급과 채권단을 압박해 상환 기간을 미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생각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대설 특보 같은 게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눈이 내릴 것이다. 14년 만에 1월 중 최대 눈폭탄이 예고되어 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오늘 내일 이틀간 수도권이라든지 서해안에는 많은 곳은 10cm 이상이고 대체로 3 내지 8cm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수도권에는 5 내지 10cm, 많은 곳에는 15cm 이상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부터 밤까지 눈이 일단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오늘 하루에 10cm 이상 눈이 온다고 하면 14년 만에 1월 10cm 적설을 기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 내지 1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1 내지 9도 정도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하의 날씨 또 많은 눈이 예상이 되니까요. 오늘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오전 7시 13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은 전국입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하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합니다. 자, 이상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김수진 평론가 오늘 성대모사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 했습니다. 네, 3가지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혹시 지금 청취율 조사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늘상 가동이 되는데 네. 청취율 조사 때는 네. 특별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고요. 02로는 전화 받으셔가지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듣고 있다고 말씀 주시고요. 자,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응원 보내주시면요. 커피 쿠폰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